네. 네. 자, 이 시간 가장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사님과 함께 어제는 시장이 좋았죠? 미국 11월 첫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1일 날 좋았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기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네. 좀 기대입니다. 2018년도 10월, 11월, 12월에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를 돌파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S&P 500이 얼마 빠졌냐면요, 20% 하락했습니다. 3% 됐다고? 예. 3% 넘어갈 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 유튜브 방송 안 하고 제가 한국경제 TV에서 방송하고 있었는데 시험 방송할 때인데요. 그게 가장 큰 핫 이슈였어요. 그걸 넘어가면 이제 진짜 주식시장 난리 난다. 뭐 향후 경기 어렵다. 뭐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고. 거기 2017, 8년? 2018년. 18년. 네. 2018년도였거든요. 근데 오래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 위에서 오래 있지 않았다는 얘기를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던 또 그 다음에 또 하락하면서. 맞아. 기억나요. 2018년 초잖아요 그때. 예, 그래서 초부터 이제 얘기를 그래서 했고요. 맞아요. 해석 우리 막 긴급 시황 방송하고 있었고 예, 하고 그랬어. 그랬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예. 모시고 막 기억나네.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제가 요번에 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5%를 가면서 이 얘기를 간간히 계속 드리고 네. 있습니다. 기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있습니다. 이번에 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를 터치하면서 시장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있고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근데 그때 뭐 비슷한 그런 흐름을 지금 요즘에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하향 안정화되면 그래서 제가 상수 K와 변수 요 얘기를 설명을 이번에 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수화되는 그런 과정이 지금 겪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완화되면서 시장은 또 다시 제자리를 좀 찾는 그런 흐름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기대감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어제 하루 올랐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연말 시장에 뭘 우리가 보고 가야 되느냐 이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계절적 요인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연말 되고 연초 그 12월 되고 그리고 연말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연초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이미 벌써 12월 들어왔기 때문에 네. 연말 장세와 연초 연말 장세가 장세요. 지금 들어간 네.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작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게 좀 하나가 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어제 우리 시장 보면서 지금 뭐 두 분은 하루 종일 시장을 보시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방송 청취하고 계시는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시장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어제 우리 시장이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더 싸움을 느꼈을 거예요. 어제 우리 시장이 코스피 1%로 코스닥 0.4% 못 올랐어요. 코스닥 올해 빠진 느낌 들던데. 예, 빠진 아침 느낌 대비해서 들었습니다. 쭉 빠져가지고. 이거 이제 그랬던 것은 이제 2차 전지가 약세였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2.5% 오르고 SK하이닉스 3.4%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 지수는 달랐어요. 1%예요. 예. 코스닥 0.4% 올랐습니다. 예. LG에너솔루션 2% 하락, LG화학 2% 하락, 에코프로 3.7% 하락.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네. 주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상반기에는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끌어올렸고 뭐 모두 다 2차 전지 바라봤고 지금은 약간 2차 전지로 인해서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런데 어제 어떤 느낌이 좀 있냐면요. 네. 첫날 1일이잖아요. 1일인데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감소했어요. 아침 시작하자마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좀 하고 현물 매도가 감소됐어요. 네. 어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는 있었는데 근데 현물 매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하락을 하는데 여러분 갖고 계시는 종목들 잘 보세요.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와 매크로 시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요즘에 이제 하루하루 막 이제 화딱지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왜 화가 나냐면은 시장이 아침에 플러스를 냈다. 플러스 4% 5% 냈다가 마이너스 끝난 게 지금 2주 동안 계속 그랬습니다. 이게 그냥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줄줄줄 흐르는 전강호야. 줄줄 흐르는 걸 제일 안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는 줄줄 흐르지는 않았어요. 줄줄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거기에 매수가 있거나 그 밑으로 파는 힘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서두에 드리냐면 시험방송하면서 11월 1일이잖아요. 네. 지난주 말하고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기관들 특히 외국인들의 거래가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이슈도 이슈지만 그 외국인들이. 흐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기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는 국제 수익률, 하나는 연말 장세, 하나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11월로 들어가면서 그게 매도세가 좀 약화된다든지 좀 흐름이 바뀌면 네. 시장은 상당히 그동안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예를 또 하나 더 드려볼게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AMD가 무려 9.7% 올랐습니다. 우와. AMD요? 네, AMD가. 근데 어제 어제 날랐겠네. AMD가요 음.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네? 전망치를 하향했어요. 실적 발표하면서. 근데 올랐어요 9%가? 그러면 나머지 다 여태까지 전망 하향하는 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급락했잖아요. 네. 9.6%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AI 칩, 그러니까 HBM 네, 네. 있는 AI 칩 4분기 양산하고 그리고 2024년 내년에 전망을 상향한다. 요 내용 하나로 이게 급등을 해버렸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시장의 수급이 변하지 않고 이게 만약에 일주일 전에 이게 나왔다 이렇게 못 올랐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 그걸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이게 나왔으면은 이렇게 오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의 변화나 시장의 심리를 보는 게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뭐 AMD랑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업을 더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정도를 체크를 해가면서 금리가 시장을 더 이상 보자. 오르지 않는 상황,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예, 좀 수급의 들어오는 변화, 상황. 예, 수급의 변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연말에 연말에 이제 장세가 국내 기관들의 움직임 이런 정도 이제 보시는 게 시장에서 중요할 거라 생각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자, 어제 다우는 0.67, 나스닥은 1.6, S&P 500은 1% 상승을 했습니다. 이 보시면 달러인데스는 106.4로 별로 안 움직였습니다. 별로 안 빠졌어요. 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73. 2년 만기가 5% 아래 이거 언제 본 거죠? 5% 아래 떨어졌어요. 4.94로 좀 떨어졌습니다. 반갑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어제 소폭 상승 출발했거든요. 예. 그랬다 다시 밀렸어요. 예. 그리고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예. 어제 제가 좀 일찍 자서 2시 반에 눈이 떠서서 일부러 본 건 아니고 3시에 이제 기준금리 발표했잖아요. 제롬 파월. 예. 그리고 3시 반에 기자회견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좀 봤어요, 그걸요. 야, 우리나라 투자들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밤에 10,000분, 15,000분 막 들어와서 유튜브 보고 어디예요?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저 미국 가가지고 그 펀드 매니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롬 파월 그거 성명서 발표 때 우리 실황 중계로 다 보고 있고, 그거 다 통역하고 있다 그랬더니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걸 왜? 단어 하나하나 분석한다고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래 퓨는 2개고 세브라는 3개라고 알겠더니 막 웃더라고. 네. 그걸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잠깐 이렇게 그냥 봤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은 어차피 결과 다 나오니까 네. 내용은 나중에 봐도 일어나서 봐도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흐름을 좀 본 거예요. 분위기. 말씀드리는 거. 예. FOMC 금리 동결 발표 3시 했어요. 시장이 안 움직였습니다. 약간 올랐다가 도로 내려가지고 그냥 안 움직였어요. 근데 어차피 파월 예상된 의장이 거니까. 기자회견 하고 나서부터 레벨업 되면서 탁탁 올라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서 또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 기자회견 아까 권 기자님 말씀 주셨고 또 더 전문가분들이 말씀 주시겠지만 지금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그냥 워딩만 그냥 빠르게 불러드릴게요.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 미국 경제 강하다. 인플레이션 2% 아직 멀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다. 12월 금리는 고용지표 등을 보고 결정하겠다.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 금리 인하 논의하고 있지 않다. 인상도 인하도 결정된 거 없다. QT 지속하겠다. 고금리로 인한 수요 둔화 보고 있다. 견조한 노동시장과 인플레 하락을 보고 있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느린 성장과 안정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다른 얘기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보다 다른 얘기가 있어요. 새로 나온 얘기 없고. 그래서 아까 김프로님도 매파적 동결이라고 했잖아요. 시장이 떠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 흐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시장이 그 파월 의장이 엉뚱한 소리하고 매파적으로 발언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저는 어제 시장의 상승을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더 강한 매파적인 예, 예. 스탠스가 나올 거다. 파월 의장이 아주 강하게 매파적 발언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너 됐어. 이런 감으로 좀 갖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나중에 계속 워딩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 보니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튼간에 FOMC 회의가 그렇게 끝났고 그리고 시장의 상승은 뭐 파우르장이 더 매파적 발언이 없었다는 부분 하고요.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급격하게 특히 10년만 국채 수익률이 4.73까지 떨어졌잖아요. 이게 5% 위에 있었던 게 5% 터치했던 게 요거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재무별 리펀딩 네. 시장 예상입니다. 4분기 7,760억 달러 차입한다라고 예상을 발표가 됐고요. 중요하게 본 점은 뭐냐면 20년물은 동일하고요. 10년물과 30년물 발행 규모를 축소한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장기물 좀 줄인다는 얘기죠. 예, 장기물을 줄이는 겁니다. 이 내용 때문에 장기물에 있는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가장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 물론 7,760억 달러 얘기는 미리 나왔어요. 그리고 장기물을 좀 줄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확정되면서 시장 영향을. 근데 이제 장기물을 줄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지금 이제 그걸 역배열이라 그러거든요. 전단기 금리차 그렇죠. 역전. 그러니까 2년물이 더 높은 금리고 뭐 예를 들면 10년물, 30년이 더 낮은 금리 그걸 역배열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정배열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년물 같은 단기 금리가 낮고 10년물, 30년물 같은 장기 금리가 이거보다 높은 국면이 돼야지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요. 거죠. 예. 왜냐하면 단기로 조달해서 이거를 살 수 있는 동인이 생겨서 장기 금리를 이렇게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거꾸로 돼 있으면은 네. 채권의 구조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가 참 어렵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예. 그죠? 네. 그래서 정배열로 가고 정배열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지금 어제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 반영됩니다. 지금 10년과 2년은 20bp 남았습니다. 네. 예, 그 정도 좀 남아 있는 0.2% 정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어제 ISM 제조업 활동 지수가 46.7% 나왔는데 이게 50%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전망이 49.2%였어요. 이것도 떨어지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의 긴축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요소들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고요. ADP 민간 고용도 11만 3천 명이에요. 전망이 15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임금 인상률이 전년비 5.7% 올랐다는데 이건 2021년 10월 이후에 가장 적은 폭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 모두 다가 연준이 긴축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제 수익률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나스닥에 있는 빅테크가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런 시장에 딱 AMD가 실적 발표하고 요 얘기를 딱 하니까 AMD가 9.6% 오르는 타이밍이 됐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애플은 1.8%, 아마존 2.9%, 엔비디아 3.79%. 엔비디아는 423달러가 돼서 다소 조금 안정감이 좀 됐고요. 애플은 173달러거든요. 이거 170달러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점 라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합니다. 애플이. 그래서 애플 오늘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시장이 한번 어떻든 간에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78, 뭐 대부분 다 좋은 흐름으로 어제 마감을 했고 그게 11월 1일 날 됐다는 부분에서는 좀 희망을 갖고 싶다. 마음 기드 그 정도의 시작을 아니 끝났습니다. 다 안 되다가도 11월, 12월 좋으면 좋은 거예요. 주식시장도. 올해 주식시장 볼 때. 그럼. 예. 근데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1%, 코스닥 0.43 올랐는데 네. 사실 아까 설명을 중간에 드렸지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2.5%, SK하이닉스 3.4% 올랐는데 썰렁했죠. 예, 사실 그렇게 해서 강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올랐다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 있잖아요. 지난 2주 동안은 왜 이게 시장을 보면서 정말 소화 안 되는 시장이었냐면은 아침에 플러스 한 3, 4% 있었던 이 중소형주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축하하잖아요. 지수가 좀 내려오잖아요. 지가 뭐 지수 뭐라고 볼까요?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빠져가지고 마이너스까지 이 폭이 굉장히 변동성이 컸어요. 근데 어제는 좀 받치는 그래도 견디는 힘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수급이 조금 바뀌는 게 확실히 월이 바뀌니까 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어제 2차전지 약세는 요즘에 이제 수급적 요인도 상당히 있긴 합니다만 어제 그 수출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권 기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좀 저도 갖고 왔는데 수출 데이터가 대부분 다 좋았어요. 그런데 전기차 및 배터리 소재의 수출 데이터가 안 좋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주었고요. 그게 2차전지 약세. 네. 그리고 AI 헬스케어가 강세를 좀 보였고 지금 화장품, 음식료 이런 내수의 식품주나 이런 것들 다 가격 인상하잖아요. 요즘에 화장품주들, 음식료주들 밑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아모레퍼시도 많이 올랐고요. 저점 대비는 꽤 많이 올랐습니다. 한셋이러 뭐 이런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갖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힘들었잖아요. 좀 이제 요즘에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런 게 시장의 주도는 아니에요. 시장의 주도주로 나서지는 않을 지금 거라고 제일 생각해요. 관심사는 저 반도체죠. 예, 지금 시장의 이제 주도주는 아니에요. 반도체 업황 개선이 정말 되느냐,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섹터에서 이런 게 움직이면 국내 기관들이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우리나라 국내 기관들 매매 정말 빨리 합니다. 정말 빨라요. 조금 움직인다 싶으면 바로 사요? 예, 이쪽에 있다 그러면은 이쪽에 막 들어가서 보면은 이런 정보도 한번 보세요. 국내 기관들 어떻게 샀나. 그냥 다 몰려갖고 거기 사다가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다 팔고 막 이런 거래를 하는데, 아무튼 뭐 재료가 나와서 이쪽에는 좀 요즘에 온기가 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BOE 통화정책 회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애플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무난히 끝난 FOMC 회의가 끝났고요. 국제 수익률이 하락한 부분은 좀 고무적이다. 11월 첫날 비교적 큰 폭 반등한 부분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기대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떤 걸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런 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지켜보고 그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면은 나는 더 강한 매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다 그럼 한번 올라서는 거고. 네. 그런데 기준점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전히 이스라엘 전쟁과 정치권 노이즈는, 미국 정치권 노이즈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인데스는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BOJ 회의도 있었지만, 그래서 달러인데스가 고점을 유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보수적 투자 심리예요. 이게 달러인데스까지 같이 떨어지잖아요. 시장이 굉장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나라는 뭐 이미 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수급 속에서 연말 장세로 들어가는데, 연말에 기관 동향에 따라서 섹터 및 종묘, 그러니까 기관들이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네. 연말에 이제 클로징한 벤치마킹하는 그 패시브 자금들 있잖아요. 이건 클로징을 거의 다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많은 부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일부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는 연말 양세에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 2달이면 어떻든 간에 한 달 동안은 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요 얘기 잠깐 해볼까요? 우리가 보통 장기 투자라고 그러면은 정프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장기 투자요. 장기 투자 그러면은 기간을 얼마나 하는 게 장기 투자일까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6개월 이상은 해야 장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중기는요? 중기? 예, 중기 투자는 중기는 한 달. 한 달. 그러면은 단기 투자는 단기는 이제 매일매일. 매일매일. 매일. 그 훨씬 보시면 훨씬 짧잖아요. 물론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전하고 많이 달라요. 네. 근데 이론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장기 투자라고 하면 몇 년, 아, 그래요? 네, 중기 투자를 하면 한 6개월 이상 1년. 단기 투자라고 하면은 뭐 사가지고 뭐 2주일, 뭐 한 달, 뭐 한 2달 안에 판다. 이거 다 단기 거래로 보통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2달 남았는데 이 안에서 움직이는 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단기 거래 인식을 갖고 한다라.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게 기관들이 단기 거래를 하고 있다. 단기 거래를 많이 하죠. 액티브 펀드는 단기 거래를 많이 하는데, 네네네.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단기적 관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많을 거다. 그렇게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0월 수출 지표 나왔는데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이고요. 16억 달러 정도 흑자됐습니다. 아까 권 기자님이 표를 보여주셨는데 저는 좀 그 표 말고 다른 거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이 첫 번째 표만 좀 보여드렸습니다. 아까 보여주시라고. 보여드렸고요. 13개월 만에 올라선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무역 수지 좀 올라선 거죠. 요걸 좀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두 가지 더 보여드릴 건데, 그거 뭐냐면 하나는 왼쪽에 있는 건 낸드 플래시 월별 수출 데이터예요. 왜냐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오른쪽에 있는 건 디램 월별 수출 데이터거든요. 그 왼쪽에 있는 낸드 플래시 보면은 지금 디램 가격 올랐다고 지금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낸드 플래시는 보시면은 좀 더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러네요. 이거 왜 그러냐면 수출이 왜 그러냐. 이게 요번에 네. 그 애플하고 애플 아이폰 15하고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의 갤럭시. 신제품들이 나왔잖아요. 네. 스마트폰 신제품, 모바일 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증가한 거고요. 디램은 보시면 여전히 이렇게 있죠. 옆으로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나타나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자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네. 하이닉스 3전. 네. 고 뭐 데이터들은 뭐 좋은 데이터들이 좀 나오곤 하지만 여전히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을 더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좀 작용하고 있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11월 에픽 개교로 인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뭐 했으면 좋겠다. 우리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백악관에서는 기정사실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과 건설적 대화를 목표한다. 이렇게 발표를 아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왕이 부장이 있잖아요. 그 미국 갔다가 돌아오면서 네.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을 것. 그리고 뒤에 한 마리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뺐는데 뒤에 말이 뭐였냐면요. 자율주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뒷말은 좀 애매해서 요렇게만 제가 요것만 가져왔는데 자율주행이라고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많이 하냐면 이제 주도권 싸움을 위한 사전 조율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만약에 성사가 되면 시장에서는 상당한 호재일 가능성은 좀 있다.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뭐 반도체 쪽에 그 호재겠죠. 예, 왜냐하면 저게 만약에 분위기가 좋으면 예. 반도체에 대한 금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여유 있는 스탠스가 나올 거고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예. 그죠? 조금 더 우리한테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캐터필라가 호실적 발표인데 주가가 6%를 하락했어요. 오늘 말고 어제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는 이제 분석 자료들이 월가의 자료들이 이렇게 나온 거는 어떤 거냐면 캐터필라는 경기도 양의 풍향계라고 합니다. 캐터필라 전망이. 근데 이 캐터필라가 실적 좋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망 가이던스를 낮게 잡았습니다. 좀. 그래서 결국은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자료들이 좀 나온 부분이 좀 좀 있었습니다. 아까 그 왕이 부장의 정확한 워딩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봤더니 예.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을 거고 네. 자율주행에 맡겨둘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는 안 될 거고 뭔가 좀 양국의 지도자들이 혹은 뭐 미국 민해가 좀 뭘 해야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아마 좀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좀 들기는 그러니까 합니다. 앞에 말은 좀 이해가 됐는데 뒤에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뒷말은 빼고 네네네네네. 이렇게 지금 아까 제가 네.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아마 저 속보 하나만 좀 전해드리면 10월 소비자 물가가 3.8% 나와갖고 하반기 들어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는 속보가 하나. 우리나라죠. 네. 네. 뭐다 올리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올리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런 속보까지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참 진짜 그렇다고 금리 인상할 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냥 어려운 상황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장 사업 있잖아요. 삼성과 LG가 올해 전장 사업 부문이 특히 3분기 실적 역대 최대 영업이익 발표가 됐고 있습니다. 삼성은 하만에 이제 굉장히 제품 이제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만이 매출 3.8조에 OP가 영업이익이 4,500억 나왔고요. LG는 전장 사업 부분에 매출이 2.5조에 영업이익이 1,349억 나왔거든요. 네. 여기 지금 표를 보시면은 진짜로 많이 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옆에 게 삼성의 하만이고요. 오른쪽 거는 L전자의 전장 부품의 사업 부분입니다. 이게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옛날 하만 카드 하만이죠. 그렇죠. 경남 하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삼성에서 하만을 인수할 때 왜 하지라는 얘기 되게 많았어요. 아니 뭐 스피커로다 생각하죠. 야, 이거 언제 수익 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하만이 그런 회사인데. 전장을 많이 하는군요. 예. 그래서 그거에 더불어서 하나 제가 참고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 일본 무라타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MLCC 1위 업체잖아요. 네. 4월에서 9월까지 MLCC 매출이 7.6%를 감소해서 영업이익은 전년비 30% 감소했거든요. 근데 차량용 MLCC는 16.3%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술과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지금 발전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뭐 이런 걸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뉴스를 가져왔고요. 다섯 번째 뉴스도 같은 개념으로 좀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애플 그 시리를 통해서 스마트폰에 AI 생성형 AI 탑재한다는 뉴스가 신비롭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갤럭시에도 내년 신제품에는 요걸 지금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AI 생성형 AI 탑재를 통한 AI가 스마트폰의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하는 쪽에 이쪽 기술 이쪽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죠. 왜냐면은 지난 우리가 수년간 스마트폰의 전체 글로벌리 판매 대수는 계속 줄고 있는 상태이고 왜냐면 포화 상태에 가고 있으니까 새로운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혁신이 뭐냐? 여태까지 계속 혁신이 뭐였습니까, 동프로님? 혁신이요? 네. 카메라. 카메라. 맨날 카메라만. 방수.
예, 맨날 카메라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맨날 카메라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생성형 AI 탑재를 해서 기능들을 넣는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새로운 변화가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이걸 내년에 제품 출시를 한다라는 거는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우리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요 이슈들까지 잘 정리해 주신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 함께했고요. 내일 아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